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한 바퀴 돌면 기름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중간중간 제가 가보고 싶었던 도시에 들러서 좋은 풍경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짓은 저처럼 백수가 해야 좀 제맛이잖아요. 아무튼 근데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오부제도 하면서 에너지 소비 줄이려고 난리인데 저는 이런 거 해도 되나 싶기도 하는 찔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거의 원시인처럼 살아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염치 불구하고 에너지를 과소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인데 이번 달에 제가 차를 별로 안 타가지고 가장 최근에 주유했던 게 3월 4일입니다. 이때 제가 충남 아산에서 주유를 했는데 여기가 되게 쌌어요. 참고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염치 불구하다고 했잖아요. 마침 아산에 염치읍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란 전쟁 터진 직후여서 기름값이 막 오르던 추세였는데 여기가 비교적 쌌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보니까 그때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79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짐을 싸서 오늘의 부산 기름값은 얼마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차에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름이 얼마 없죠? 여기서부터 채워가지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키로수를 리셋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키로수도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부산에 왔을 때 총 몇 킬로를 탔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기름값은 너무 디테일하게는 계산 안 할게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남아있는 기름 양이랑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기름 잔량까지 계산해서 이제 총액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사실 저랑 아예 똑같은 차가 대한민국에 몇 대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연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주유한 금액들을 계산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여기 주유소가 부산에서 꽤 싼 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휘발유랑 경유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모두 1,789원이에요. 제 차는 경유여가지고 경유로 넣었고 한 38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총 67,884원 나왔습니다. 연비도 지금 초기화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연비도 새롭게 계산해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동 톨게이트로 나가고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어제 잠을 깊이 못 자가지고 벌써 잠아요. 이제 11시 다 돼가는데 벌써 졸립니다. 저는 이제 영덕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들으려고 합니다. 와, 여기는 기름값이 휘발유 1,829원, 경유 1,827원입니다. 휴게소는 조금 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일단 1,800원이 다 넘어가네요. 여기 영덕 휴게소는 새로 지은 건지 시설이 되게 좋아요. 저기에는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옥상 정원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한 바퀴 돌 때 약간의 큰 틀은 정했습니다. 크게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돌 거거든요. 첫 번째 지점은 당연히 제가 출발한 부산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 고성군, 세 번째는 인천 강화군, 네 번째는 이제 땅끝 마을이는 해남입니다. 이렇게 해남까지 찍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휴식도 할 겸 제가 궁금했던 곳들을 잠깐 둘러볼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한국을 적당히 빠르게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여러 군데를 둘러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도시에서 보고 싶었던 장소 하나 정도만 둘러보고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여기도 벚꽃이 있네. 주차장. 이제 이쪽으로 400m 정도만 가면 되나봐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관동 팔경에 두 곳이 이제 여기 울진에 있거든요. 하나가 여기 망향정이고 하나는 더 남쪽에 있는 월송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동 팔경은 이제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경치가 뛰어난 명승지 8곳을 얘기합니다. 관동이라는 명칭은 이제 천령관의 동쪽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관동 팔경 자체가 옛날에 지어진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북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8곳 중 2곳은 지금 북한에 있고 6곳이 이제 남한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울진 망향정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정자 같은데요? 이거는 울진 대종이네요. 여기 이렇게 큰 종만 있습니다. 망향정은 어딨지? 저쪽으로 가볼게요. 망향정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소망나무 전망탑이 있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망향정도 어디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망향정 어디 있지?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망향정 위치가 저쪽인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일단 표지판부터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뱀 출몰 지역이래요. 이 소리 듣고 뱀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역시 길이 예쁘네. 조졌어. 완전 공사 중입니다. 왜 이걸 몰랐지? 그래도 옆쪽으로 가면 풍경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망향정입니다. 아, 여기도 막혔네. 여기 망향정 말고 월송정 갈 걸 그랬나봐요. 관동 팔경을 이렇게밖에 못 보다니. 여기 망향정이 이제 관동 팔경 중에서도 파도 경치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구석에 찌그러져서 봐도 풍경이 좋습니다. 와, 여기 총석정은 진짜 멋있는데요? 가면 바로 총 맞아 죽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보러 가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관동 팔경 8곳이 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해놨네. 여기도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나 본데요? 망향정 못 가서 아쉬운 대신 여기 정자라도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바다가 안 보이네요. 케이블카만 보이네. 200km를 달려왔는데 날도 흐리고 저기는 공사하고 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영상의 주된 목적이 울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을 한 바퀴 도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 울진 벚꽃도 예쁘네요. 이번에 한국 한 바퀴 돌면서 벚꽃 구경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 이미 보수공사 안내가 있었네요. 아, 이것도 못 보고 올라갔네. 방금 고성에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볼게요. 울진에서 고성 가는 걸 이제 내비로 찍어봤는데 이제 추천 코스로는 2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통행료도 6,000원 정도 붙고요. 그런데 제가 통행료가 없는 무료도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3시간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루트나 거리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일단 무료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도로로 하니까 3시간 16분 걸린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동해대로라고 나오고 곧 고포터널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 풍경을 보니까 산이 다 불에 탔었나봐요. 엄청 황폐합니다. 지금 이제 강릉 지나고 있거든요. 내비가 꽤나 정확하네요. 진짜 3시간 걸립니다. 이제는 또 양양에 진입했습니다. 아, 근데 이 구간에는 중간에 뭐 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좀 쉬고 싶은데 들릴 데가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양양에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요. 요즘은 양양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엄청 핫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는 길에 휴게소가 있어서 내렸습니다. 38선 휴게소예요. 이름 되게 특이하네. 여기가 왜 38선 휴게소지? 여기가 진짜 38선인가 본데요?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38선이구나. 대박. 여기 표지판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 봐도 되는 거겠죠? 아, 여기도 뭔가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 여기 38선이라고 돼 있어요. 와, 멋있다. 이쪽 길에 휴게소랑 쉼터가 없어가지고 막 투덜대면서 왔는데 이런 멋진 곳에 휴게소가 있네요. 아, 이 귀여운 건 또 뭐야. 근데 왜 이렇게 흑곰이 있지? 흑곰이 여기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오늘 날씨는 꽤 흐린데 동해 바다는 진짜 예쁩니다. 여기 휴게소도 약간 레트로풍이어가지고 느낌 있습니다. 양양 땅은 처음 밟아봤는데 양양 좋네요. 38선도 있고. 진짜 38선이 양양을 지나는지는 아예 몰랐어요. 방금 편의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거든요. 이 오레오 아이스크림 한 2,000원 할 줄 알았는데 4,000원입니다. 가격을 알았을 때 이미 제 카드가 꽂혀 있어가지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4,000원이 나지? 근데 맛은 있어요. 이제 제법 어둑해지네요. 얼른 다시 고성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휴게소 잘 만난 것 같아요. 딱 제 취향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나요? 이제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이죠? 이제 24km만 더 가면 됩니다. 30분 남았어요. 도착하면 뭐 거의 8시겠는데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420km 정도 탔네요. 숙소 좋죠? 여기는 제가 아까 노을 어플에서 4만원 주고 예약했습니다. 고성에 저렴한 숙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고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4만원짜리 보이길래 바로 예약했습니다. 방 상태는 솔직히 4만원 이상인 것 같아요. 한 6만원짜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7시 50분입니다. 8시가 다 됐네요. 근처에서 뭐 간단하게 먹든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오든 빨리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아무튼 일단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8시 20분입니다. 방금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 여기 강원도 고성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비가 옵니다. 기분이 너무 상큼해요. 여기 고성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육로로 갈 수 있는 최북단의 땅이라고 해요. 심지어 섬을 포함해도 백령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여기 고성인 거죠. 지금 이렇게 비가 오긴 하지만 여기 고성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통일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통일전망대 풍경이 좋다 그랬는데 또 조졌네요. 저기 DMZ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출입 신고를 해야 되나봐요. 그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로 가기 전에 꼭 이곳에서 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비와 입장료를 지불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안보교육관에서 관람 안내 영상까지 시청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방금 출입 신고하고 이렇게 티켓도 사서 왔습니다. 이제 통일전망대 쪽으로 갈 건데 이제 중간에 차량 검문 같은 것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차에 붙여놓은 카메라들은 좀 떼야겠습니다. 괜히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문소 지나서 DMZ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비도 와서 좀 여유롭게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관람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최대 4시간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앱에 보시면 이제 관람 시간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저는 1시 47분까지 볼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와보고 싶은 곳에 왔는데 완전 날을 너무 잘 잡았어요. 여기는 확실히 박물관 같은데요. 저기 이렇게 DMZ 돼 있는 작품도 있고 좋네. 우리처럼 분단됐었던 독일의 흔적도 있네요. 일단 여기 전시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고프로 들고 까불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양 있게 녹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38선과 DMZ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제가 양양에서 봤던 38선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누어 맡으려고 지도에 북위 38도선을 따라 쭉 그어버린 인위적인 경계선이죠. 반면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DMZ는 1953년 휴전협정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남북이 치열하게 싸웠던 한국전쟁 끝에 당시 군대가 맞서고 있던 실제 전선을 기준으로 그어진 선이 휴전선이라고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이고 이를 기준으로 약간의 완충지대를 만든 것이 지금의 DMZ죠. 그리고 제가 있는 고성은 한국의 분단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강원도 고성 자체가 남북이 분단되면서 도시도 반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강원도 고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곳이 한국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백령도가 속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듯 북한에는 황해남도 옹진군이 있고 강원도 철원군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국제적으로 보면 제가 여행했던 키프루스의 수도인 니코시아도 우리처럼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으로 인한 분단된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망 좋은 카페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와 치즈케이크를 주문하고 창가에 잠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본 바다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토록 평화로운 동해바다지만 해안선을 따라 차가운 철책이 이어져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에겐 금지된 땅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인지 고요한 파도 소리가 이내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기도 하는 고성의 바다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11시 다 됐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리도 있는데 이건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완공되면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출렁다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DMZ 생태 관찰 전망대래요. 올해 5월 5일날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와, 경치 대박이다. 저기가 해금강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북한의 해금강 일대가 보입니다. 금강산의 줄기가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해금강이라고 부르죠. 제가 작년에 여행했던 거제에도 해금강이 있었잖아요. 그 해금강이라는 이름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거제의 해금강은 갈도라는 공식적인 지명이 있었는데 거제 갈도의 풍경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금강산 같다고 해서 해금강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1971년에 대한민국 명승 제2호로 지정될 때 공식 명칭 자체가 거제 해금강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해금강의 시초가 여기입니다. 날씨가 흐려도 이렇게 멋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 오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잘 모르고 계단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나쁘면 여러모로 운동 많이 됩니다. 확실히 계단으로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저기 위에 전망대보다 여기가 더 잘 보입니다. 여기가 해금강 식당인데 여기 옆쪽으로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보이겠네. 저기도 있네. 여기 진짜 전망 좋다. 이토록 수려한 경치를 마주하고 있으니 이 좋은 자연의 풍경을 부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누어 가진 현실이 조금은 애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때문인지 이 고요한 풍경을 그저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시대의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1시입니다. 그래도 여유롭게 시간 안에 다 봤습니다. 고성이 이제 동북쪽 끝이니까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이쪽에는 진짜 군부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고개 돌리면 군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길이 재밌어서 좋아요. 전 이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왔습니다. 여기는 연천이에요.
제가 여기 연천에 오면 꼭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뒤면 도착해요. 제가 연천에 와서 보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장승천 전투 전적비. 아, 멋있죠. 지금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의 반격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튀르키예군의 위대한 전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승천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군에 배속된 튀르키예군이 이제 중공군에 맞서 싸운 전투입니다. 다들 아시는 중공군 특징이 있죠. 중공군이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테러도 맞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튀르키예군이 이제 미친 능력을 발휘해서 싸운 전투입니다. 전투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66명의 튀르키예군이 사망하셨는데 중공군은 1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군이 엄청 잘 싸운 거죠. 아무튼 여기는 한국전쟁 당시에 이곳 장승천 일대에서 싸웠던 튀르키예 용사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이런 곳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경기도랑 강원동이 경기도랑 강원도 일대에는 유엔군 참전 기념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에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고 경기 가평군에는 미국이랑 연연방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국가의 참전비가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여행하신다면 참전비도 한번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연천의 이쪽 지역이 동막골인가봐요.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동막골인가? 지금 저쪽에 해지는 거 보이는데 하늘색이 완전 핑크색입니다. 와, 대박이네. 확실히 일몰때가 제일 예쁩니다. 이제 인천 강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까지 해서 830km 탔습니다. 기름도 이제 한 3칸 정도 남았네요.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여기는 31,000원짜리 방입니다. 어제보다 10,000원 정도 싸요. 근데 괜찮은데요? 여기 안에 씻는 것도 있네. 화장실이랑 욕실도 깔끔하고 방 괜찮은데요? 30,000원짜리 치고는. 여기도 30,000원짜리 같진 않습니다. 한 50,000원짜리 같아요. 경치도 있어? 저기 무슨 다리도 보이고 나름 경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숙소가 좋은 점이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편의점 가서 대충 뭐 라면 같은 거나 사가지고 먹어야겠어요. 확실히 운전도 많이 하니까 좀 피곤하네요. 이제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이제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 강화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도심 쪽에 가서 산책 좀 하다가 커피 마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심 쪽으로 가볼게요. 일단 여기에 벚꽃길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 강화성당, 아니다, 여기 성공의 강화성당, 여기를 가볼게요. 옆에도 멋들어지는 공간이 있고 여기 길도 엄청 좋아요. 여기가 지도에는 북문 벚꽃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긴 한데 벚꽃 다 필 때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대신 여기 노란 꽃이 예쁘네요. 여기 마을 풍경은 정겹습니다. 저렇게 팔짱 끼고 가시고 보기 좋네요. 이 길도 예쁘다. 내려갈 땐 이 길로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마을 풍경이 너무 예뻐요. 이거 벚꽃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폈네? 예쁘다. 근데 뭔가 벌레들이 엄청 많네요. 꿀이 벌이구나, 벌. 벌 소리도 당길란가? 여기 강화초등학교는 역사가 엄청 오래됐네요. 1896년에 개교했대요. 대박이네.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강화성당이었네요. 저는 다른 장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성당이구나. 사찰처럼 생긴 성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봐도 저게 성당인 줄 몰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특이하다. 와, 너무 멋있다. 이게 성당이라니. 저는 확실히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면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도심 풍경도 너무 고즈넉하니 좋아요. 다양한 곳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당 내부인 것 같아요. 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은 또 완전 다르겠죠? 여기 이렇게 신발을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에 건립됐습니다. 당시 성공회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외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외관은 한국적인 한옥 양식을 택했습니다. 대신 내부는 기독교의 예배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바실리카 양식을 도입했죠. 이러한 공간의 반전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에 느껴지는 이질감이 묘하게 성스러운 느낌을 주었죠. 2026년을 사는 제게도 이토록 이색적인데 1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이곳이 어땠을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엄청 유명한 성당들을 꽤 가봤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매력입니다. 여기도 진짜 좋아요. 이건 미로 표시인가? 이런 미로 표시가 제가 알기로는 샤르트르 대성당 바닥에도 그려져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지금 의자가 이렇게 다 있어서 그렇지 다 걷어내면 바닥이 미로로 돼 있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회 사무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물 자체도 멋있습니다. 이 풍경을 본 것만으로도 강화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유명한 장소라 다들 아시겠지만 강화도에 오시면 여기는 꼭 들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나무가 엄청 큰 게 또 있었네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지? 1900년에 영국 선교사 트롤로프 신부님이 인도에서 10년생 보리수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고 합니다. 진짜 종교는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그 정성이 놀랍습니다. 나갈 때는 이쪽 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엄청 멋있네. 나갈 때 보니까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 게 대박입니다. 이 들어가는 공간의 서사가 미쳤어요. 와, 너무 좋죠.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성당으로 가는 겁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이렇게 한국적인 기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제 진짜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식 안내문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이 메인인 거 맞네요. 저는 이제 조양방직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1933년에 설립된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한때는 강화도 직물산업의 메카였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곳도 문을 닫게 되었고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공간이 2010년대에 들어서며 미술관 카페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예전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살렸고 넓은 공장터는 이제 개성 넘치는 골동품으로 가득 채워졌죠. 사실 별다른 기대 없이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미 이곳의 규모와 다양성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런 규모의 카페가 있다고? 진짜 돌았어. 진짜 살다 또 이런 카페는 처음이네. 와, 저기 참새 모이 주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강화도 오면 여기도 무조건 와야 되네요. 강화도에 왜 이렇게 가야 될 게 많은 거야? 근데 얼른 들어가서 주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문 안 하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밀린 숙제하는 느낌으로 버터떡이랑 두쫑꾸랑 다 시켜봤습니다. 제가 이런 유행의 상품들을 하나도 안 먹어봤거든요. 일단 버터떡 먹어볼게요. 여기 소금빵이 유명하대요. 확실히 소시지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맛있네요. 두쫑꾸. 여기 진짜 기똥차게 꾸며놨네요. 와, 여기는 완전 옛날 미국 같아요. 이 디테일 보소. 공간이 진짜 재밌네. 여기는 옛날 조양방직의 금고라고 하는데 여기도 테이블을 하나 놔뒀어요. 여기서 둘이 마셔도 진짜 좋겠다. 이 공간이 금고로 쓰였다는 거 보면은 옛날에 조양방직이 진짜 잘 나갔나 봅니다. 여기는 진짜 좋네요. 과거의 공간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럼 이제 강화도는 여기까지 보고 남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저는 이제 곧 시아방조제 탑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시흥시 정왕동이고 이 시아방조제를 타면은 안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아방조제 지나고 있는데 여기 진짜 오랜만이에요. 옛날에는 저 여기 군용 트럭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는 제가 군인일 때도 이 다리를 건너면 되게 시원해가지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전히 좋네. 저는 이제 방아머리 지나서 구봉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도 많이 바뀌었다. 여기 구봉이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펜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를 들어오면은 펜션에 젊은 커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 부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펜션에 놀러온 커플들 보면 부러웠는데 지금도 별반 다른 게 없네요. 지금도 부럽어요. 와, 이 펜션은 진짜 기억난다. 이 스케치 펜션 이게 뭐야 이거. 이 연필 모양으로 생긴 펜션은 진짜 그대로예요. 와, 기억난다. 그래서 제가 군인일 때 저녁하면은 여기 여자친구 만들어서 놀러와야지 이랬는데 또 혼자 왔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구봉이 산책을 해볼게요. 여기가 제 20대 초반에 군생활을 했던 구봉도입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여기가 뭐 관광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관광지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때랑은 분위기가 엄청 다르네. 여기 낙조 전망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공사 중인가 봐요. 울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공사하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여기 표지판 보면은 낙조 전망대까지 2.1km 가면 된대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 구봉이에서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초소 근무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낮에는 온 적이 잘 없고 해가 지고 나서 이제 깜깜한 밤에 여기서 초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많은 밤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때 막 군장 메고 총 들고 여기 산에 막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갑니다. 나이는 처먹었지만. 근데 지금은 산책길도 너무 잘 돼 있고 바다 풍경도 진짜 멋있네요. 와,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군인들 월급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저 때는 7, 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제가 여기 초소 근무를 하면 좋았던 점이 월급을 조금 더 줬어요. 한 달에 만 얼마가 추가 수당으로 붙었거든요. 그게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500원 정도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그 돈도 기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 정도 더 받는 게 기분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군인 월급으로 군대 나왔으면 거의 집 사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폰이 안 터져요. 대한민국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있었네요. 제가 밤에 여기 들어올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완전 관광지처럼 해가지고 길이 엄청 잘 나있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네요. 여기 원래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완전 섬이었는데 여기 지금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맞아, 저기도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물이 찰 때가 있어가지고 육로로는 못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다리로 이었구나. 대박이네. 대구 해솔길이라고 해서 멋진 이름도 지어놨네요. 기동차다. 하긴 제가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시기가 15년도 더 됐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네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낙조 전망대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어가지고 여기는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길 자체도 풍경이 좋아요. 공사가 올해 6월 28일에 끝난다고 돼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와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상 데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보는 풍경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길 진짜 잘 해놨어요. 와, 저기도 누가 돌 세워놨어요. 기가 막히네. 여기는 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갈라니까 날씨도 좋네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오늘이 제일 맑은 것 같은데요. 이 다리가 아까 표지판 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개미아치 허리교였나? 아무튼 뭐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여기 가서 바닷물이나 한번 만져보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다리 이름 뭐라 그랬죠? 이거 개미 허리 아치교입니다. 아치네, 아치. 오늘 4월인데도 바닷물이 진짜 찼네요. 거의 얼음물인데? 그리고 여기는 물도 진짜 깨끗합니다. 이제 그럼 안산에서 출발해서 땅끝마을이 있는 해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시 반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 얼마 없어가지고 가기 전에 주유를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가까운 주유소 들러가지고 기름 채워야겠습니다. 그럼 주유소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휘발유, 경유 둘 다 1899원입니다.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계는 또 처음 보네. 셀프 주유소가 아니어가지고 직원분께서 넣어주셨어요. 40.5리터 들어갔고 총 77,000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장거리만 뛰니까 연비가 미쳤습니다. 오일나우 앱에서 찍히는 거는 리터당 23.1km가 나오고 제 차에서 찍히는 거는 리터당 24.7km가 나와요.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제 해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비 찍어보니까 여기 안산에서 해남까지 401km 가야 됩니다. 거의 5시간 걸린다고 나오는데 허리 아작나겠습니다.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몇 시냐? 10시 36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 차의 총 주행거리는 7만 km가 넘었고 이번 여행하면서 탄 것도 이미 1300km가 넘었습니다. 저 같은 1만따리 유튜버가 3일 연속으로 숙소에서 자면 좀 버릇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차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록 그때 무안에서 한 번뿐이지만 차박 경험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 빠르게 자리를 폈습니다. 심지어 아이템도 하나 추가됐어요. 이렇게 차박을 종종 할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침낭을 아예 그냥 하나 샀어요.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25,000원인가? 아무튼 3만원 안 했습니다. 요즘은 또 하나도 안 춥기 때문에 차박이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11시 반이거든요. 그대로 자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꿀잠 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자보겠습니다. 지금 선루프로 달이 보이는데 완전 보름달입니다. 달이 진짜 밝다. 지금 이제 8시입니다. 아직은 새벽에 좀 춥네요. 꽤 추웠어요. 그래도 잘 잤습니다. 벌써 해가 다 떴네. 이제 좀 일어나 봐야겠어요.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오니까 개운합니다. 여기서 면도만 하고 땅끝마을 산책하러 가겠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날 되니까 날도 너무 좋네요. 여기에 땅끝마을 표시가 있습니다. 한반도 국토통일기원비. 저는 고성에서 해남까지 차 타고 왔는데 이걸 마라톤 한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와, 622km를 어떻게 마라톤을 하지? 와,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여기는 이렇게 여객선 터미널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 타고 다른 섬들도 갈 수 있나봐요. 이 바위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놨네요. 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올려놨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스카이워크도 있거든요. 저기 들렀다가 땅끝 탑까지 가야겠어요.
아, 여기 멘트 좋네. 끝이 아닌 다른 시작. 하긴 여기가 땅끝 마을이긴 한데 관점에 따라서는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죠. 여기 바다 풍경 진짜 좋네요. 엄청 고요하고 너무 좋아요. 물이 막 엄청 깨끗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예쁩니다. 여기도 물이 제법 찹네요. 여기가 모노레일 타는 곳인가봐요. 입장료가 왕복 6,000원? 여기는 또 한반도의 시자 땅끝 해남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귀여운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귀요미가 있네. 와볼래? 안 올래? 해남아, 귀요미야, 귀요미야, 땅끝사, 땅끝사, 이 땅끝사. 모노레일이 왕복 6,000원이더라고요. 모노레일 비용 아꼈으니까 나중에 커피나 마셔야겠어요. 길이 너무 훌륭하다.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었는데 스카이워크가 바로 있습니다. 금방 오네요. 여기는 제가 스카이워크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이게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보통 정도네요. 와, 여기 이거는 좋네. 여기 이거는 그래도 뻥 뚫려 있네요. 지금 물이 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경치는 진짜 돌았다 돌았어. 스카이워크 옆에 이렇게 사제 끝샘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자그마한 샘이 있다는데요. 내려가 볼까요? 이게 더 궁금하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우야. 여기에 수질검사 성적서도 있는데 마시면 안 되나봐요. 그 정도로 깨끗한 것 같진 않습니다. 샘이 어딨지 근데? 설마 이건가? 이거요? 이거라고? 근데 뭔가 위치상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셔도 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마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쌓아놓은 돌만 엄청 많네요. 이거 맞겠지? 저런 데도 돌 쌓아놓고 진짜 돌 장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이 국자 같은 거 이거 뭐라 하죠? 아무튼 이 물 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닷물 흐름이 더 신기해요. 우리나라 이런 해안 산책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길이 너무 좋습니다. 이미 땅끝탑에 다 온 건가? 뭔가 이런 느낌인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땅끝탑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 엄청 가깝네요.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 와. 그리고 땅끝 마을이 서해와 남해의 경계래요. 이거는 몰랐네. 그럼 바다도 이쪽으로는 남해고 이쪽으로는 서해인가봐요. 여기 또 서해 바다야? 저기 할머니가 한 분 계시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땅끝 칡머리 당할머니?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우시지? 여기 할머니께서 해남의 바다를 지켜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한국에는 칡이랑 관련된 지명들이 많네요. 여기 땅끝도 칡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갈도라고 불리고, 거제 해금강도 칡뿌리를 닮았다고 해서 갈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다 칡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여기가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갈두도 그 칡머리라는 뜻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땅끝에서 울리는 세 번의 종소리라고 해서 첫 번째 종은 이제 과거, 두 번째 종은 현재, 세 번째는 미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종이나 세 번 치고 갈까요? 종 어떻게 치지? 또 종으로 한 번도 안 쳐봤네? 어떻게 치는 거야 이거? 그럼 이제 땅끝 마을 여행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후 4시고요. 총 1628km 탔네요. 지금 기름이 3칸 남았거든요. 제가 처음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기름이 2칸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 주유한 금액보다는 약간 덜 쓴 겁니다. 이번에 계속 장거리만 뛰니까 연비는 진짜 장난 없네요. 리터당 24.1km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목요일에 부산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왔어요. 여기 나가서 바다만 빠르게 보고 여행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하면 흔히 해운대나 광안리를 떠올리지만 자연의 순수함을 온전히 마주하기엔 다대포만한 곳이 없죠. 제게 부산에서 가장 낭만적인 바다를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곳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한 바퀴 돌며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서 작다고만 생각하는 이 땅엔 실로 무수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지만 놓고 보면 제가 여행한 결과처럼 그 둘레가 1600km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엔 제주도를 비롯한 수많은 섬들도 있고 그 땅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숫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들이죠. 한국은 다채롭다. 이번 여행이 제게 남긴 가장 선명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번 여행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